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정신없이 지금 오늘 시간을 하게 되고요. 지금 자료가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좀이 비즈니스 시간을 안 했는데 오늘 권현수 PP님의 어떤 그 예정을 설명했는데 시간이 안 됐어요. 안 됐고 제가 원래는 얼굴이 굉장히 하얗습니다.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은 그 마라케시 11일가 갔다 와서 일요일에 왔어요. 마라케시라는 데 가보셨나요? 마라케시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모로코 아시나요? 모로코? 네. 예, 모로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유럽과 가장 가까운 그 모로코의 마라케시라는 데에 제가 월드 투어를 갔다 왔고요. 그 한국에 가는 데만 어떻게 갔냐? 정확히 3월 14일 날 출발했는데 카타르 도하까지 시간이 일단은 거의 12시간 비행을 해서 갔어요. 비행기 안에서만. 그 거기서 경유해가지고 다시 도하에서 카사블랑카 들어갔어요. 카사블랑카 공항에 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한 2시간만 이상을 타고 가는 데가 마라케시였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가지고 8박 9일인가 9박 10일인가 머물고 나서 또 한국 돌아오는데 올 때 조금 한참 더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 도착했고요. 한국에 오후 5시였고 그리고 나서 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힘든 와중이었는데 또 어떻게 보니까 또 오늘 독특하게 잡혀 있어서 사실은 제가 어제까지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올 정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오늘 좀 약간 어렵사리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좀 드리면요. 제 이름은 이제 이홍수입니다. 저 혹시 처음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제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 예. 아시는 분들은 홍수는 제가 항상 레파토리에 있어요. 어떤 레파토리냐? 제 이름은 홍수이니까 제가 홍수. 그래서 제가 빨간술이다. 빨간술이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 홍술, 빨간술이다 얘기하면은 안 까먹잖아요. 홍수를. 근데 이 단어 어떤 분들이 일주일에 오셔서 이홍주시죠. 빨간 술 나서 이홍술이고요. 영어 요즘 저는 이제 미국에 또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영어 이름 데이빗이 다윗과 봅니다. 어릴 때 그 다윗에 대한 그 어떤 좋은 그 기억이 있어서 영어 이름 데이빗 홍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현재 PM에서는 골드 프레젠트 팀 GP라는 위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홍보 잘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주인공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기 그룹이 드림 그룹인가요? 네. 드림 그룹에 협조를 받고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좀 많은 진행을 좀 준비 좀 했는데 이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제가 평소에 강의하는 30분 정도 이전에 와서 준비하는데요. 여러 가지 준비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은 이런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 PM 하기 전에 물론 지금도 관여하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10년 전 살이에요. 10년 전. 10년 살이고 요거는 그 최승민 씨라고 그 영턱스 클럽의 아이돌이 있어요. 우리 제작자가 터태조 아이돌 이준호 씨가 키웠던 영턱스 클럽의 리더가 최승민 씨인데 이 친구랑 같이 했던 친구고 보시면은 또 저기 끝에 있는 분들은요 좀 유명해요. 저거는 임시완 씨. 당시에는 제국의 아이돌에서 연기돌로 이제 변신할 때 제가 이제 신사동에서 연기 콘텐츠 아카데미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멘토링 수업이라고 해서 연기자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하게 했었고 요새는 이제 나이는 모르겠지만은 그 나은혜 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또 제가 이제 저예요. 요 친구들은 그 아이돌을 꿈꾸는 밑단계 당시에는 이제 좀 좋은 기획이었죠. 키즈돌이라고 해서 키즈돌.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방금 그 최승민이라는 친구가 기획을 해서 제가 이제 홍보 마케팅도 했었고 같이 데려다니면서 어떤 시사회 같은 데서도 쇼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박남정 씨, 박남정 씨고 박남정 씨는 이때 어떤 인연이었으면 인연이었습니다. 박남정 씨의 딸하고 당시에 요 친구가 지금 정지소라는 친구예요. 정지소. 얼마 전에 더블로리라는 그 드라마에 송혜교가 아역에 나왔었고 제가 최근에 뭐 WS인가? 놀면 뭐하니에서도 노래 굉장히 잘하고 이 친구는 진짜 저희 연기 학원에서 발굴해서 저희 매니저가 됐던 친구예요. 이 친구를 데뷔시켰고 메이킹이라는 드라마에 데뷔시켰었고 어쨌든 그럼 이 친구가 당시에 투니버스의 마기네 쇼라는 데 리얼 버라이티 쇼에 출연할 때 박남정 씨의 딸과 같이 출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재밌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근데 아시겠지만 세상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법인의 돈을 채워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일이 돼버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꿈을 이룬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이건 제가 좀 가끔 넘어가고 오늘 제가 좀 PM에 연관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간단히 얘기를 하고요. 오늘 교육 내용 중에 제 얘기를 좀 많이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이 클래스가 다른 PM 인터내셔널 이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뭐 사업 설명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특강이에요. PM에 관련된 종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우리가 이 PM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클래스가 다르다. 이게 어떤 의미죠? 벽이 다르다. 사실 이거죠.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많이 다르죠. 프로와 아마추어 다르죠. 네. 명품과 짝퉁 다르죠. 네. 응? 이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는 벽이 다른 거예요. 벽이. 응? 범접할 수 없는 거. 정말 제가 느끼는 PM 인터내셔널은 정말 클래스가 다르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클래스 다르시죠? 네. 다 클래스가 다른 PM 인터내셔널 이런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했는데 자 그러면 이 PM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는 먼저 PM이 말하기 이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예요. 맞죠? 네. 혹시 처음 들으셨나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예요. 아시죠? 네.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와 비전이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뭡니까? 전하는 것. 전하는 거. 예. 정보 전달. 예. 소비자를 통해서 뻗어나가는 예. 자, 저는요, 그냥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어사전 나와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찾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딱 검색을 하면요, 나와요, 이렇게. 이게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그럼 국어사전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 말이 좀 그렇죠.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 구축한 그물망 조직을 활용해. 즉 네트워크 이 망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방법. 제가 솔직히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저는요 네트워크의 힘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런 의미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 비용을 줄이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직거래하는 얘기죠. 직거래. 네.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따위의 여러 비용을 없애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이다.
이게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예요. 그러면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 이 비즈니스는 무슨 사업이에요? 유통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유통사업. 유통의 한 부분이에요. 유통의 한 부분. 네. 여기서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 97년도였나 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삼성이라는 데서 시험을 봤어요. 그때 SAT 무슨 시험 이름이 그때 나왔던 문제작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멀티레벨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때 신혁명, 그러니까 유통의 혁명이고 신유통 기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삼성 입사 시험에. 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저는 유통의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유통의 혁명. 유통사업인데 그냥 유통사업이 아니라 유통의 혁명적인 사업이에요. 혁명적인 기법이에요. 제가 PM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회사랑 별 차이가 없었더라면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PM 인터넷 제품은요,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혁명적인 건강기능식품에 느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처음에 함께 알려줬을 때 신유통 기법에 혁명적 유통의 혁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유명인들이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합니까? 여기는 왜 하고 있어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예.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또 어떤 미래를 위해서, 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네. 요사는 그럼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이 유통사업을 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네. 개개인마다 다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결국 일이다 일. 일이 결국 뭐예요? 노동이에요. 노동 아니에요 노동? 맞아요. 그럼 노동을 왜 해요? 일을 왜 해요? 일차적으로 살려고 생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노동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노동, 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진짜요? 네. 지금 제가 조금 긴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노동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 인간에게 노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사실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시면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어김없이 일터로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거나 일을 하기 위한 준비에 쓰고 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왜 일을 할까요? 인간에게 노동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노동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에게 노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시대와 나라별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들, 그 어원을 살펴보면 슬픔, 고생, 역경, 심지어 고문 도구에서 파생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노동은 고통스러운 활동을 의미하고 있었죠. 왜 이토록 노동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을까요? 고대 원시사회 인간은 수렵과 채집 등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산물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선택이 아닌 생존 그 자체였죠. 귀족 사회로 접어들면서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소유해 노동하게 하는 노예제가 바로 그것이죠. 노예는 자기 소유의 재산은 물론 그 어떤 자유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노예에게 노동의 대가는 아주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받는 것이 전부였죠. 이들에게 노동이란 생존하기 위해 자유의 박탈을 견뎌내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노예제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봉건제하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유도 아니고 신체적 구속을 받지는 않았지만
노예와 같은 신세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인간의 노동과 생활은 철저히 토지의 기초를 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소유한 자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권력을 가진 왕과 영주들에 의해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에 노예가 아님에도 노예와 같은 생존 노동을 지속해야 했죠. 근대 시민 사회로 접어들며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생산수단의 발달로 부의 축적 방향이 왕 혹은 기존의 권력가들이 아닌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판매망을 갖춘 상공인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새로운 자본과 기업들에 의해 새로운 기술과 기계들이 속속 발명되었고, 반면에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일반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아래에서 노동의 대가를 화폐로 지급받는 임금 노동자가 됐습니다. 임금 노동자. 자본주의는 그렇게 시작됐죠. 겉으로 보기엔 평등한 거래를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노동 착취와 화폐 가치 하락으로 노동자들이 만든 생산품은 넘쳐났지만 정작 구매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만든 생산품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별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은 조금씩 변화해 왔지만 사실 그 속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박탈감, 소외감, 무력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노동의 과정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그들이 만든 상품으로부터 그리고 자본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했습니다. 즉, 자신이 소외된 노동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류는 전례 없이 새로운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은 누구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공유의 패러다임을 불어왔습니다. 음악, 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넘어 옷, 자동차, 집을 비롯한 유형의 제목까지 노동자는 소비자이자 생산자 그리고 창작자가 되어 서로의 제어와 서비스, 더 나아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잡을 수 있을지 수 없거든요. 좀 그게 바로 좀 협력적 공동체가 아닌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의 어떤 가치들을 존중해주면서 뭔가 서로의 도움을 주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노동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하고. 생존을 위한 노동의 역사 속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노동의 종말은 두려운 미래로 예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달리해 생존을 위한 힘든 노동은 기계에 넘겨주고 인간은 그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들 생각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노동이라는 일이라는 게 과연 좋은 건 아니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면서 사실 지금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임금 노동자들이 사실은 현대판 노예였던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비자가 소비자가 생산 역할도 하고 유통도 하고 또 창조도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정말 소비자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게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노예적인 삶, 우리 직장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그 분명히 그러한 어떤 임금 노동자의 굴레에 돌아갈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항상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원래 이 노동의 어원처럼.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자,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뭐 AI든 로봇 하면서 앞으로 2025년이 되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평균 70% 정도가 다 일자리가 대체된대요. 이제는 힘이 미치는 노동들은 로봇 AI 맡기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무슨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로봇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그 노동은 이 종말이 돼야 돼요. 이 종말이라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슬프고 역겨우고 공이 도구의 어원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노동은 이 종말을 맞이해야 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일을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도 그 노예적인 일들을 사람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노동의 종말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좀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서 아주 핵심의 단어가 나왔어요. 협력적 공유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비즈니스,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자, 이 유통의 흐름에서도 뭐 쭉 보시면 여기 중요한 건요. 자, 생산자가 주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 생산자. 아까 얘기했죠. 왕 대신에 토지를 갖고 있는 왕 대신에 이런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왕이었던 거예요. 거의 고용당했던 거였고. 그런데 점점 이제 그러면서 유통을 잡는 사람들이 또 주인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 유통이 변화되면서 점점 직거래가 가요. 직거래예요. 여기서도 유통이라는 단어의 존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만 자, 대형 할인마트나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런 거는요 기업이 주도하는 직거래 방식이에요. 기업이 주도하는 거. 이제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을 잡아야 돼요. 유통. 요즘에 어떤 시대예요? 플랫폼 시대가 돼요. 요즘 알리든 테오든 쿠팡이든 플랫폼 강자들이 지금은 새로운 절대 강자가 되는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 뿐이죠. 바뀌고 있는 것 뿐이죠. 제조업에서 유통 기업들이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가 중요하냐면 방금 보여준 영상에서 좀 얘기하지만 이제 이 소비자가 소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에 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직거래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이에요. 유통이 아니라 직거래. 소비자가 중심의 어떤 직거래. 그런데 쿠팡이든 홈쇼핑 이런 것들은 기업이 주도하는 직거래.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소비자가 주도하는 이런 직거래 마케팅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비자가 손에 끝나지 않고 노예가 된 잘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적 공유 경제예요. 공유가 뭐예요? 함께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주고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안에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어떠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합니까? 저는 한마디로 네트워크 하는 이유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자유?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 즉 빅머니 프리타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빅머니 프리타임을 얻으려면요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그렇죠? 사업가가 됩니까? 인베스터, 투자가의 길을 가는 거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에 있죠. 95%. 한 5%만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직장인은 내 어떠한 내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죠. 노동에 대해서.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노동 시간. 자, 그런데 우리 별로 자영업도 제가 사실은 프랜차이즈 하는 수익 사업을 하면서 이제 펍 레스토랑을 좀 운영했었는데 이 자영업은요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잘 되면 돈은 버는데
이루어지고 건강 상황 안 되면 또 망해서 안 돼요. 그렇죠. 비즈니스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이 장사와 비즈니스 차이가 뭐예요? 시스템이 있냐 없냐. 즉 저같이 마라케시 11일을 갔다 와도 매출은 40% 성장을 했어요. 이번 달에.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없다라면 제가 11도 없는 지금 똑같이 11도 문 닫고 어디 나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10은 못 벌잖아요. 저는 11일 동안 놀다 왔는데 매출 더 많이 발생했어. 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비즈니스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유 이런 이유예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저희 비즈니스는 IMM까지는요 자영업 수준에 있어요. 자영업 수준. 최소 VP 이상 그것도 내 산하에 IMM이 두 팀, 세 팀 정도 있는 VP가 됐을 때부터 이제 사업의 범위를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아직도 자영업해? 언제 사업할 거야? IMM이라는 직급은요, 이거 신기할 수 없잖아요. IMM은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 IMM은 이제 창업했다라고 할 수 있는 직급이다. 창업했다라고 할 수 있는 직급. 그리고 IMM 되면요, 독일에서 배지가 날라와요. 제가 그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간판 다네? 맞지 않습니까? 배지 다는 게 간판 다는 거예요. 그럼 IMM 내가 어떤 가게 문을 열었어. 간판 닫았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자영업, 열심히 사업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어떤 분은 IMM 가고 나서부터 열심히 안 하는 분이 많아요. 도리어. IMM은 아직 자영업 수준이다. 그러면 내가 사업까지 넘어가면요. 나와 같은 가맹점 얘기하면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나와 같은 가맹점을 두세 개 정도 만들어야 돼. 그래야 VP 가잖아요. 저 원유토시 갔다 왔잖아요. 원유토 가는 거 어렵잖아요. 1년 동안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1년 동안 11월 말까지 가맹점 2개 만들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IMM 두 팀, 1년 동안 2팀 만들면 내가 월드컵 가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하고 가야지 12일 동안 갔다 올 사이에 매출이 늘어난다는 그 이후부터는. 왜? 제가 어제 저희 그룹에 줌미팅이었어요. 제가 마라케시 영상 쫙 보여드렸어요. 어떤 애 물어봤어. 못 가신 배낭이 너무 부럽대. 속상하대. 아쉽대. 내년에 꼭 가야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지금 자영업 수준에서는 여행 가고 싶어 가면 안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제가 이제 GP라는 직급이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내가 쓰는 돈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져. 내 통장에 돈이 쌓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PM으로 절대적인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PM은요, 캐시플로우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돈이 쌓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규모는 달라질 수 있어요. 거의 환급을 낳는 거인데 처음에 환급은 작아. 점점 커져. 우리 집에 금이 쌓이기 시작해 어느 순간부터. 맞죠? 그럼 저는 이제 언제 진정한 돈을 버냐? 그 쌓이는 돈을 가지고 이쪽 투자가에 갔을 때 돈을 버는 거예요. 저 요즘에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더욱더 이 투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더 모아야겠다. 처음에는 자동금융 투자를 해요. 저는 주식 투자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피임하면서도 쌓이는 돈을 저는 그냥 통장에 넣어놓긴 싫으니까 저는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50% 이상 수익 내고 다 팔았어요. 또 지난주에도 팔았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 삼성전자 제가 5만 원에 샀거든요. 지금 8만 원 됐어요. 맞아요. 네? 진짜요? 팔았어요. 저는 30% 이상 수익 내고 파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투자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문제 아세요? 쌓이면 커져요, 점점.
이제 조만간에 제 주식 등본 이거 하나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주식은 속된 말로 너무 낮죠. 삼성전자 주식 5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그때 저 샀어요. 그때 남들은 울고 있을 때 저는 샀어요. 왜? 초반을 비축하고 있다가 그때 돈 쓴 거죠. 그리고 연끌해가지고 대출받아 투자하면요 사람이 속된 말로 후달려요. 근데 넘치는 돈 갖다 투자하면요 더 여유로워져. 기회에 사람들 어떤 사기꾼이 보실 때 마지막 기회라고 근데 돈이 있으면요 기회는 매일 와요. 또 그걸 알았어요. 돈 많은 분이 어떤 하신 말씀이 야, 네가 돈이 있으면 기회는 매일 온다. 매일 온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제가 하는 게 이거예요. 조만간에 이제 부동산 쪽에 기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사이즈가 크잖아요. 사이즈가. 그럼 더 보여야 돼. 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황금알을 더 크게 만들어야 돼. 저는 지금 황금알 낳는 거위를 만들었는데 아니 GP 수준인데 더 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도 내가 사업을 왜 하냐,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 흐름, 우리 처음 시작은 자영업, 임금 직장인은요 말씀드린 현대판 노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벗어나서 자영업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도 비교해 보면 자영업 수준에서 처음 출발한다. 누구든지. 그리고 나서 사업까지 넘어가는 다음에 VP 이후부터 그 VP도 최소한 IMF 몇 팀 정도 가지고 있는 VP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시스템을 이제 갈비만큼 더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돈 이제 들어오는 데도 많아지고 많이 적어지면서 돈이 쌓이면서 이 길을 가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외국계 기업 아메이라고 해요. 지금 뭐 얘기하니까 아메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거기 덱스 에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메이 사업을 50년 했는데 50년 동안 누적으로 번 돈이 5천억 벌어요. 5천억. 저는 처음에 전 세계 최고 많이 번 사람이 5천억 못 벌었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연봉 100억씩을 50년 벌면 5천억이에요. 맞잖아요. 연봉 100억, 1억이 아니고 100억을 10년 벌면 얼마입니까? 1000억이잖아. 50년 벌면 5천억이니까. 그 사람은 5천억이 아니라 수백 배로 그들을 불린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희 PM에서도 지금 그런 길을 걷는 분들이 있어요. 땅 사가지고, 아니면 알아요. 땅 사가지고 이 땅이 투자 가치가 있어. 하는데 굴 놓을 수 없잖아. 거기다 아카데미 건물을 지어. 파트너들한테 쓰게끔 해. 근데 자기는 되게 호의를 베풀고 있지만 땅값이 오르고 있잖아. 이러한 길을 걷는 분이 있다니까 이미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PM 사업을 왜 하고 있냐, PM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하려면 절대적인 선택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선택이 곧 성공과 직결되는 사업이에요. 선택이 제일 중요해요. 수많은 테레그램에 가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잘 리더라고 자칭 리더라고 하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저기서 옮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리더로서의 점수 마이너스인 거예요. 선택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저도 PM은 처음은 아니에요. 몇 개 회사를 거쳐봤는데 그때 결론은 내가 선택의 문제가 있었구나. 이 선택의 기준은 절대적이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회사, 그리고 제품, 그리고
보상 플랜, 그리고 타이밍, 그 시스템. 이 5가지의 절대적인 기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볼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나와서 보니까 제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제 일성을 하자면 저는 올해 나이 53세입니다. 72년생 집필이요. 저는 20대 중반에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당시에 95년, 96년도에 일본 유스키라는 회사가 93년도에 상륙을 했어요. 일본에서 96년도에 엄청난 붐이었답니다. 일본의 유스키는 최고로 돈 많이 버신 분이 가네고 가츠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스키는 그래서 많이 번 사람이고요. 일본의 또 아메이에 가장 많이 돈 번 사람이 나까지마 가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네트워크가 접했어요. 그 당시 인터넷 없는 시절이고 당시에 일본에 있을 때 어렵지만 사실 잘 몰라도 당시에 일본 스티커 사진이 유행했어요. 스티커 사진. 어린 나이였지만 야 이거 한국에 갖고 들어가면 돈 벌겠다. 역시나 5년 후에 한국에 엄청난 붐이었습니다. 새 사진이. 그 다마고치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애완용 키우는 거. 이것도 유행이었는데 이거 한번 갖고 들어가면 돈 벌겠다. 저는 생각에 머물렀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갖고 가서 돈 번 거죠 실제로. 아무튼 저는 당시만 해도 외국에 나가면 돈 벌 수 있는 걸 많았어요. 정보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 일본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접했던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사람 돈도 되겠네? 뭐 계속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은데 역시나 일본에서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공격적이에요. 계속 푸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알았고 제가 이제 사실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미국 유학을 가려고 일본에 귀국해서 한국에 있는 중에 IMF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은 대학 졸업하면서 취업 준비할 때 저는 미국 유학 준비하고 있었고 또 어떤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네트워크 사업을 접하게 됐어요. 한번 하보게 됐던 거였어요. 20대 중반에 저는 4개월, 5개월간 1,000만 원씩 벌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은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론과 실제가 다르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저 차원을 했는데 그때 실수가 뭐였냐. 제가 이걸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기준이 없었더라고요. 이 나중에 이걸 알게 된 이유에 또 실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 회사, 제품, 보상 플랜, 타이밍, 시스템 이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해. 어떤 회사는 타이밍은 너무 좋은데 근데 안정성이 없고 뭐 제품은 너무 좋은데 회사가 돈이 없거나 이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하면 80점이 아니라 빵점인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빵점이니까 빵점이에요. 빵점. 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지금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어디 나가면요 다 대장할 수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뱀의 머리가 되면 안 돼요. 뱀의 머리가 되면요 잘 돼봤자 이물밖에 안 돼. 뱀의 용의 꼬리는 돼야 돼요. 즉 용 같은 회사에서 하셔야 됩니다. 용의 꼬리는 돼야 용은 뭐가 됩니까? 승천하잖아요. 내 라이프스타일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중에 한 가지 잘못을 알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럼 여기 기준이 회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회사는 다른 거 없어요. 회사는요 돈이 많아야 돼요. 재정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안정성. 재정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회사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망하냐?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냥 돈이 왜 있는데 왜 망해? 시대가 바뀌고 변화의 흐름이 있을 때 회사가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렇죠? 그냥 투자를 잘못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유 있는 부분 투자가 아니라 있는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잘못되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그 회사를 볼 때는요, 근데 돈이 많아야 돼요. 회사. 그리고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회사 볼 때는요,
글로벌 사업이 가능해야 돼요. 글로벌 사업. 왜 그러냐? 지금 국내 3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왜 많은 부자들이 많이 안 나왔냐? 한국에서 사업하니까 돈 부자 안 나오는 거예요. 로컬 비즈니스.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사업을 해야 진정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인쇄전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PM에서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마 한국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 있는 사들 중에서 글로벌 매출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글로벌 매출. 일본의 리더들은 더 많이 벌어요. 국내 일본 매출 적잖아요. 더 많이 벌어. 거기는 도리어 일본의 리더들 다 해외 매출이 많아요. 저는 국내에서 한국에 있지만 해외 미국 매출이 한 달에 거의 SP가 2명 있어요. 한 달 20만, 30만 포인트 올라가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글로벌 사업 왜 해야 되냐? 수입이 안정화돼요. 매출이 안정화돼요. 이유가 뭐냐? 미국의 액션팩달이요. 4월달, 8월달, 12월달. 한국은 5월달, 12월달. 그러면 다음 4월달은요. 한국이 이번 달에 액티바이저 오프라스에서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4월달에 좀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4월달은 저는 4월달 매출도 올라가요. 왜? 한국이 유지만 하면 미국의 액션팩달이야. 응? 5월달은 뭐예요? 미국이 또 약간 유지를 할 때 한국이 액션팩달이야. 저는 3, 4, 5, 6, 9년 무조건 올라간 날이에요. 무조건. 작년에 제가 6월달에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니까요. 작년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 여행 중이었는데 들려오는 말이 6월달 기준으로 라스베가스를 가야 되는데 나는 6월달 매출 최고 매출인데 못 가는구나. 제가 좀 전에 얘기하겠지만 결국 저는 갔습니다. 라스베가스도. 그때 제가 도리어 높은 점수였지만 간절하면 되더라고요. 간절하면 어쨌든 결론이 갔었지만 지금 글로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출이 안정성이에요. 한국이 집택일 때 일본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나라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진짜 인쇄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PM에 많은 리더 사장님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글로벌 매출이 제 미국 파트너들이 다 BTS 다 올라왔었지 작년에. 저는 해피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회사는 자 뭐라고요? 돈이 많아야 된다. 글로벌 사업이 가능해야 된다. 뭐가 중요해요? 오너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너. 이 비즈니스는요. 오너 리스크가 있는 비즈니스예요. 오너의 한 번의 실수로 회사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너가 누군가를 알아요. 오너. 근데 우리 롤소브 회장님, 이 얘기는 뭐 중요하겠지만 우리 회장님을 보시는 분이에요. 저는 저의 PM에서 롤모델은요, 롤소브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항상 회의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지금은 경영자지만 나는 아직도 사업자의 피가 끓고 있다. 나는 사업자로서의 얘기를 너무 안 해주세요. 이번에 에이펙 회의 가서도 항상 우리 얘기하는 게 사실 사업적인 사업자 같아. 한쪽으로 오너, 기업의 철학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 PM은 그런 거에 거의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회사예요.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기사들도 몇 가지 있겠지만 또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제품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맞는 제품입니까? 자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제품이 없어? 자, 제가 엔터테인먼트 수익 사업부에서 또 제가 했던 유통 사업부도 거의 운영을 했었는데 어떤 제품이 들어오면 이 제품은 홈쇼핑에 유통시키자. 이 제품은 백화점 유통시키자. 이 제품은 소셜 커머스로 보내자. 이렇게 제품에 따라서 유통 채널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지 아시겠죠? 특히나 제가 홈쇼핑에 이제 연예인들 하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품이 들어오면 홈쇼핑이 괜찮겠다.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유통 채널에는 어떠한 제품들이 맞는 제품인가 알아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맞지 않는 아이템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아이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좋다고 해서 이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떤 제품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어울립니까? 첫 번째, 유니크해야죠. 독특해야죠. 독창적이어야 되죠. 우리밖에 없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원들의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독특해야 돼. 우리 PM 한번 나오죠. NTC.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의 혁명적인 제품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 NTC로는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제품이 되느냐? 일단은 이런 게 좋아요. 당연히 속효성이 있어요. 속효성.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 좋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빠른 효과. PM은 역시 NTC가 빠른 효과 보잖아요. 다른 건강식품처럼 3개월, 6개월 꾸준히 먹어야 나오는 결과가 우리는 빠르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이내에 나온단 말이에요. 빨리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빨리 효과를 보고 빨리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속효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아무리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속효성이 있어도 안전성이 있어요. 안전성. 자, 얼굴에 납을 바르면 얼굴에 하얘진대요. 저 사람 쓰면 얼굴 하얘지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전성이 없잖아요. 안전성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백소 편도 같은 거 이거 해서 한 번 문제 생기면요 기가 무너져요. 안전성이 있어요. 네 번째,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네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좋은 제품은 월 단위에 소비재가 좋아요. 먹고 바르고 없어지고 회전율이 좋아요. 맞죠? 재구매가 이 네 가지의 기준이 충족되는 아이템이어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좋은 제품이에요. 그럼 우리 제품들이 거의 맞나 안 맞나 생각해보세요. 딱이죠? 자, 회사마다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 멸치는요, 아무리 커도 멸치예요. 고등어는 아무리 커도 고등어예요. 어떤 회사가 잡아야면 고래 새끼 같은 기업을 잡아야 돼요. 새끼가 이상하잖아. 고래. 그거를 보는 일이 있어요. 저는 PM이 고래 새끼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아이템에서도요. 말씀드리면 요즘에 어떤 회사에서 패치 이런 게 유행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이건 뭐 별 예인데 2014년도에 애터미라는 회사가 5천억대 매출을 했습니다. 회성처럼 있다고 했어요. 애터미 2014년이면 2009년에 오픈했거든요. 2014년도에 5천억 이상 매출했어요. PM도 비슷하죠. 2015년에 6천억 가까운 매출을 이제 넘어섰어요. 애터미가 2015년도에 그 2015년도의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랑 똑같습니다. 이게 다 돌고 돌아요. 그 당시에 14년 15년도에 그 전에는 어떠한 마케팅이 유행했었냐? 펀드 마케팅이 유행했어요. 펀드 뭔지 아세요? 펀드가 아니에요. 펀드예요. 펀드가 생각할 펀드예요. 펀드 뭐냐? 뻔하게 망할 마케팅, 펀드 마케팅이에요. 펀드를 가자면서 그런 마케팅 하다가 다 사람들이 완전 몰락하고 했어. 그리고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물류를 회귀를 하려고 하는데 물류를 오자니 뭔가 무거워. 그럴 때 등장하는 것들이 꼭 뜨는 아이템이 있어. 그럴 때 그때 뜬 아이템들이 통신, 쇼핑몰, 아니면 뭐 카드 체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템이 나와요. 물류보다 좀 가벼운 느낌. 뭔가 딱 들으면 뭔가 여행 아이템. 그때 월드벤처스라는 회사들이 엄청 유행했었고요. 여행. 내가 펀드 마케팅 하나 많이 했는데 다시 물류로 네트워크를 하려니까 무거운데 이 중간 지대에 뭔가 있는 거야.
여행 아이템, 쇼핑몰 아이템, 뭐 기타 통신 아이템. 그때 IMCI라고 LG에서 또 무슨 통신 막 엄청 부렸다. 그때 있던 기억도 지금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급한. 지금 그래서 요즘에 나가보면 쇼핑몰 요즘 쇼핑몰이 하나 바뀌어요. 앞에가 명품 쇼핑몰. 앞에가 바뀌어요. 여행, 크루즈 여행, 아이템, 무슨 카드 체크기. 옛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체크를 알고 PG 체크기. 옛날에 PG가 아니라 옛날에 PG 반대가 뭐죠? 앞전에 갔는데 그런 체크기. 그 통신, 통신 단톡방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막 엄청 또 KT에서 나오고 SK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통신 아이템. 요즘에 그런데 패치가 나와. 패치 뭐 가벼워 보이잖아. 느낌. 신선해 보이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패치 아이템은요, 잘 돼도 1,000원에서 2,000원 이상 못 가요. 회사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 기준들을 정확히 알면요, 회사 사이즈가 보여요. 잘 돼도 어디까지. 패치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요, 자성용 있어요. 자성용과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울리는 상품인가요? 뭐가 잘못됐죠? 뭐가? 제품에 내가 할 수 있어요, 자성용? 내가 자성용 쌓아놓을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성용 같은 경우는 방판용에 어울리는 제품인 거예요. 네트워크에 어울리지 않는 제품이라고. 그 자성용가 제품이 좋아한다는 나빠면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됐던 건 뭐였으면 일본에서 완제품이 수입되다가 우리나라 정부의 수입선 다변화 조치에 대해서 완제품 수입이 나갔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를 찢어가지고 수입해야 돼. 다시 주입해야 돼. 그런 과정에서 뭐 국내에서 만들긴 했지만 참 좋았어요. 뭐 자석이 뭐 해서 누구한테 좋아. 자, 그 제품과 패치랑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자석용 이후에 우리가 원재료에서 뭐 돌침대 막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좋아요. 지금 말하는 패치도요 몸에 하잖아요. 내 몸에 좋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양을 피현상을 예측을 했다면 결국 아니 세포가 활성화 시켜주는 기능이 있어. 근데 세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양. 산소와 영양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지 않고 아무리 뭐 원적에서는 무슨 뭐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 세포가 좋아집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패치라는 아이템은 보조적인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로적으로.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이템의 한계가 잘 된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이유, 그런 이유,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죠.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템에 따라서. 자, 세포는 죽을 때까지 산소 영양소 공급 다 돼야 되잖아요. 피해 제품 다른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 제품 좋아. 다 좋아.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이즈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이런 것들을 알면 그 회사의 사이즈가 보인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너무 깊게 들어갑니다. 아무튼, 제품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해하셨고, 제품 얘기는 했잖아요. 보상 플랜은 어떤 게 좋아요? 심플한 아니, 그냥 합리적이고, 초기 사업자든 리더 사업자든 다 양쪽 동의할 수 있는 구조를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합리적이 되겠죠. 그리고 타이밍 중요합니다. 타이밍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하겠지만, 자, 이런 말 있죠. 장사는 목이고, 사업은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이요, 자, 아셔야 될 게, 무조건 처음 시작하는 회사가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 회사가 좋은 거예요. 타이밍이 잘못된 의미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성장을 못해. 이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 회사가 좋은 거예요, 타이밍이. 타이밍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좋은 타이밍은 내가 현재 그 타이밍을 이해하고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고, 그리고 시스템이나 보면 당연히 시스템이 중요한 이 사업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중요한 이유, 장사가 사업의 차이가 시스템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어요. 시스템이 뭐예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자, 강이 있어요. 강을 건너면 저 섬에 간 성공이라고 예를 들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꿈의 랜드, 꿈의 아이랜드. 이 강을 건너가야 돼. 그런데 거기에 다리를 딱 놓는 게 시스템이에요. 다리를 놓으면 누구나 건너갈 수 있죠. 누구나. 근데 다리가 없으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만 건너갈 수 있어요. 어떤 의미 아시겠죠?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모든 장치가 시스템이에요. 한번 얘기해요. 누구나가 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시스템도요, 회사의 시스템, 그룹의 시스템, 팀의 시스템, 이런 시스템 다 있어요. 근데 PM은요, 회사 마케팅 너무 잘하잖아요. 아닌가요?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회사 뭐가 커? 뭘 커? 우리 회사는요, 여행 같은 인센티브 이런 것 때문에 1년이 아니라 거의 3개월 단위 돌아가요. 3개월 단위. 저는 이제 오늘부터 뭘 하겠습니까? 이제 6월달에 여행도 가잖아요. 저 여기 6월달에 아이엠 인센티브로 저는 이제 이번에 부다페스트, 비엔나, 프라, 겨울 프라를 갔는데 여름 프라를 몰랐으니까 3개월을 돌고 저는 이제 베를린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겠죠. 3개월 돌리려고. 근데 이게 6개월이 내년 3월 푸켓을 보는 사 못해. 3월달은 보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갔다 오면 또 눈에 보이죠. 12월 달 인터뷰 요새. 그리고 또 PT 인정식도 한번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요새 파트너님 교육하면요 4시간씩을 해요. 하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데 자 아무튼 회사적인 부분을 얘기해드리면 그 회사가 쭉 넘어갈게요.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지금 우리 회사 맞냐 안 맞냐고 체크할 거죠. 교육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 아까 우리가 우리 회사의 비전, 기업이 추구하는 철학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 설명이. PM은 건강 피트니스적인 뷰티를 위한 고품질 제품의 개발 및 유통에 있어 세계적인 시장을 선도하려고 하는 기업이에요. 회사의 비전, 가치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오너의 마인드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PM 선택할 때 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네트워크 창업자가 또 한 명 또 있어요. 우선 이전에 저는 아메이라 회사를 동경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메이 회사를. 아메이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PM 정신도 있어. PM의 비전 철학이 있듯이 우리가 현재 전 세계 1등 회사가 아메이예요. 맞죠? 그러면 좋은 거 배워야 되잖아요. 왜 아메이가 1위를 다 지키고 있는가? 지킬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창업자의 정신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아메이는요, 1959년도에 59년도에 제이벤 앤델과 리치 데버스라는 두 청년이 원래 이 두 청년이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의 영업사원이었어. 뉴트리라이트 들어봤죠? 뉴트리라이트의 영업사원이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생기면서 나와서 만든 게 아메이였어요. 제이벤 앤델 진짜 창업을 시작했던 근데 LOC라는 세대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아메이가. 근데 그 두 청년이 시작해가지고 50년 설립했잖아요. 도리어 1973년도에 뉴트리라이트 인수를 했어요. 지금 뉴트리라이트가 아메이의 자회사죠. 대단하죠? 근데 아메이가 1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지금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들의 문제가 뭐냐? 너무 상업주의예요. 상업주의.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철수해버려요. 우리 회사에도 뭐 메리 뭐 회사에서 하다가 철수해서 여기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회사는요. 얼마 전에 AC라는 회사도 철수했어요. 팔아먹었다는 데다가 미국 회사는 철저하게 상업주의적인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미국 회사는. 아셔야 돼요. 저도 몰랐어. 근데 이 아메이만큼은요 달랐어요. 모든 회사가 유산하든 주식 첫 상장 주식 상장했거든요. 근데 아메이 상장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아메이 상장을 했었어요. 했다가 다 사들여서 다 폐기시켰어요. 왜? 상장을 했더니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해. 주식회사죠. 맞죠? 그러면 오너가 주주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메이는 상장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아메이 정신이 그런 거거든요. 응?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롭슨 회장님, 나 상장 안 한다. 우리 가족 경영한다. 배려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맞죠? 이런 부분이 다른 거예요.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 상장되어 있다고 막 떠들어.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알면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 아시겠죠? 네. 그것도 모르고서는 어떤 모회사에 가면은 우리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막 떠들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그래요. 아면 똑같아. 또 이 평행 이론처럼 이시대에서 제이가 엔젤이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줬단 말이에요. 가고 있고. 근데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피해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제일 하는 거예요, 사실. 비유를 들어서. 제가 피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피해를 알아봤더니 어떤 느낌이었냐. 아날로그 시대의 절대 강자가 아니었어. 이 디지털 시대의 절대 강자가 피해인 거예요. 확실히 생긴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그 아메이의 아성을 깰 수 있는 회사는 오로지 피해밖에 없어서 판단했던 거고, 근데 아메이의 창업자 같이 똑같은 분인 거예요. 이분도 사업자 출신인 거예요. 사업자 출신의 오너들이요, 제대로 경영하시는 분들 다 성공한 거예요. 아메이 맞아요. 처음에 뉴트라이트 영업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내 1위 업체가 애터미라는 회사예요. 박한일 회장님도 사업자 출신. 모 회사들은요, 사업자 경험을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경영진들은요, 오너 리스크가 분명히 생겨요. 저 그런 걸 경험을 해봤어요. 잘 되는 문제. 잘 되는 문제. 그걸 사업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네트워크를 했던 거는 말 그대로 자동차 정비공 시절에, 강습생 시절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 했던 누군가의 만남에 의해서 뛰어들어 3년 6개월 만에 그의 차고 넘버원이 됐다. 근데 그 회사도 회사가 잘 돼도 문제 생기겠죠. 잘 돼도 내부적인 어떤 분야에서 회사가 부조치가 되면서 나오게 됐고, 그래서 만든 회사입니다. 나는 자자해서 물려주신 회사가 안 되겠다. 그렇게 만든 회사가 PM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목걸이 차고 다니시죠. 그 당시에 초시한 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부분들,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이런 걸 담아놨었고, 저희 혹시도 그런 정말 네트워크가 이론대로 하는 회사, 본질을 하는 회사가 자꾸 있었는데 피하는 그 회사를 알게 됐던 거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우리 회사 한마디로 뭐예요? 프리미엄 컴퍼니죠. 프리미엄 컴퍼니. 그래서 재정적으로 안정돼. 더넨 브레스트리에서 저희가 발전을 99점을 가진 회사. 이런 재정적 안정성,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적 안정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그리고